지난 시간에는 두드러기와 그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고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와 그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원인이든 사망 시에 최종적으로 심장이 정지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리면 다시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속히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들어봤습니다. 뉴스를 통해, 신문을 통해. 사실 심근경색증과 심장마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유념해야 할 이야기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긴급한 순간에 해야 할 그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4월은 잔인하다고 합니까? 잔인한 4월. 언젠가 그 4월 온라인 강좌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달을 지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잔인한 4월,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철쭉꽃도 피었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63세 된 김모 할머니께서 동네 할머니들은 부산댁, 대구댁, 울산댁, 광주댁 등 5명이 모여 즐거운 48장으로 구성된 동양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동양화 그림은 판돈 15,000원을 걸고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똥을 싸기도 하고 광박을 맞기도 하고 피박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이 잘 들어와 흔들기도 하고 피박과 광박을 씌울 찬스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었습니다. 김할머니는 급습한 경찰에 깜짝 놀라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싸! 오늘은 회사 동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특히 땡땡땡에게 잘 보여주어야지. 40대 남자 김으뜸은 열심히 이 경기 저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엔 김으뜸은 축구를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공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오른쪽 골대를 향하여 슈팅을 하였습니다. 골은 골문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골키퍼 선방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골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으뜸은 멋있는 골 세레모니를 하려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없고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모두 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럴 때 어떤 처치를 취합니까?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역시 멋진 수강생들입니다. 그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두 시나리오를 보면 어떤 기저 원인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모두 다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심장 자체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장마비의 정의를 보면 갑자기 심장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심장이 정지되면 사람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심장마비가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주 긴장되고 공포스러운 일을 당하면
심장이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심장이 떨리는 것입니까? 심장이 멈추는 심장마비는 성인에서는 주로 그 원인이 심장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상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에서 잘 발생합니다. 또한 맥박이 규칙적으로 박동하지 않는 부정맥이 있다거나 다른 심장질환 등이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소아에서는 심장마비가 비심장 원인이 더 많습니다. 소아에서는 돌연사 증후군이나 심한 폐질환, 폐혈증, 익수, 기도폐쇄, 신경학적 질환, 저혈량 등으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에서 심장 자체에 질환이 있어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는 약 15% 정도 해당됩니다. 물론 소아도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쓰러져 심장마비가 온다면 심장 때문에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인에게서 심장마비를 초래를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무엇입니까? 심근이라는 단어와 경색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전국이 경색되었다, 산업이 경색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기서 경색은 소통되지 못하고 막혔다는 뜻의 단어로 무언가 흐르지 못하고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근경색이란 심근에 무언가 흐르지 못하고 막혔다는 것입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근육도 움직이려면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심장의 근육은 심장 표면에 관상동맥이라 불리는 좌측, 우측 두 개의 주요 혈관들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상동맥 질환이란 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관상동맥의 협착이 진행되고 이로 인하여 심장 근육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지칭합니다. 동맥경화증이 진행되면 콜레스테롤, 지방성분, 칼슘, 기타 성분 등이 관상동맥의 내면에 축적되어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혈관 내경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성되어 갑자기 관상동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의 내경이 약 70%까지 막힐 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막히게 되면 비로소 협심증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 및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의 협착으로 인하여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한때 불충분하게 되어도 단시간 동안에 혈류가 다시 흐르면 심장 근육은 죽지 않고 회복하게 되는데 이를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류가 개통되지 않아 막혀서 그 부위의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장 그림을 보면 크게 심장에 공급하는 혈관은 좌측, 우측 두 개의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의 분지가 더 분지되어 심장은 세 가지 혈관이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면 점차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혈전이나 갑작스런 수축에 의해서 막히면 그 혈관이 분포하는 심장 근육의 일부분은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아 괴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혈관 아래 관상동맥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의 색깔이 조금 변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심장 근육이 괴사한 모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손이 보이는 그림은 심근경색에 대한 정도를 희화한 그림입니다. 심근경색은 위에서 자신의 몸보다 큰 엄청난 것이 짓누르는 상태입니다.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응급실로 내원하여 심근경색이 의심되거나 혹은 심장마비로 내원한 경우 응급실에서 심전도를 먼저 찍습니다. 심전도를 찍은 다음 확진하기 위해서 심장혈관 촬영술을 시행합니다. 심장혈관 촬영술은 심장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혈관의 모양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행하는 방법은 세부에 있는 대퇴동맥이나 손목에 있는 노동맥인 요골동맥에 카테터를 넣어 심장까지 들어갑니다. 심장에서 조영제를 주사하여 조영제가 관상동맥 혈관을 다 보여줄 때 사진을 찍어 현상하는 것입니다. 정상혈관이라고 써진 그림은 관상동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분 없이 혈관 모양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착에 발견된 혈관이라고 써진 그림은 혈관이 좁아져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주 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혈관이 좁아져 조영제가 실선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심장혈관 촬영술을 통해 어느 혈관이 얼마나 막혀져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심장혈관을 촬영술을 시행하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뚫어야 합니다. 뚫어야 혈액이 흐르게 되고 영양소도 산소도 공급되겠죠. 뚫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을 주사하여 혈전을 녹여서 뚫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시간인 경우 스텐트를 삽입하여 뚫기도 합니다. 정말 뚫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혔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 새로운 혈관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심장 촬영술로서 막힌 사진과 뚫린 사진을 보여줍니다. 혈관이 가다가 좁아지거나 없어진 부분이 병변 부위인데 카테터를 통해 스텐트를 삽입하여 막힌 부분이 뚫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힌 혈관이 뚫리고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면 심장이 호전되고 사람도 살아나게 됩니다. 놀라운 의술입니다. 이 가슴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심근경색 시 가슴 통증, 이 가슴 통증은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다. 간단한 협심증의 경우는 휴식으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나 심근경색의 경우는 휴식과 관계없이 격렬한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을 호소합니다. 발안을 동반하기도 하고 가슴 통증이 가슴에서 턱, 목, 왼쪽 팔, 어깨 사이 상복부 등 방사상으로 통증이 퍼지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의 가슴 통증은 30분 이상 지속됩니다. 사실 주위에 이런 가슴 통증 증상을 호소할 때는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응급처치를 하면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응급조치 없이 빨리 환자를 데리고 큰 병원 응급실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증상이 수십 분 이상 보일 때는 본인 스스로가 병원에 찾아가든지 혹은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체하다가 또는 전에도 조금씩 그랬다가 무시하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환들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 이런 질문이 나오자마자 손든 학생이 있습니다. 역시 멋있는 학생입니다. 뭐라고요? 가슴이 아프다고요? 제가 당장 뛰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좋아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했습니다. 사실 협심증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명백한 위험인자로 확립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가장 가능한 위험인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남녀 모두 담배 피지 맙시다. 담배를 줄입시다. 어떤 학생은 세상에서 안 좋은 담배를 자기가 빨리 피워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은 담배가 100회 오익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유익이라도 있으니 미련이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 흡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여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권면하면 여성들은 남녀 차별성 발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남녀 차별의 의미보다 여성을 생각해서 하는 남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담배를 피게 되면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흡연은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끊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혈관과 관련된 질환들과 아주 밀접합니다. 요즘은 고혈압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접근합니다. 정상 혈압이 보통 120에서 80mmmer인데 여기서 10mmmer 이상 정도만 상승하면 고혈압 전 단계로 생각하고 고혈압으로 갈 수 있으니 적극 관리하라고 권장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20분 이상 편히 쉰 다음에 자신의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조금 높으면 먼저 체중을 확인해서 비만 양상이 보이면 체중을 조금만 감량하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지혈증,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이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심근경색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면 어떤 응급처치 방법을 실시해야 합니까? 기본인명구조술, 심폐소생술이 기억납니까? 첫째, 의식 및 호흡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며 질문을 하여 의식 및 호흡 유무를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으면 재빨리 119에 신고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즉시 부탁하고 없으면 바로 여러분의 친구인 핸드폰을 열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신속하게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장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심장 마사지를 30배, 그리고 시행한 후에는 인공호흡 2회, 기억나시죠? 심장 마사지 30배,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과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사람이 깨어나고 호흡을 하면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119 전문 구급요원이 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림처럼 심장 마사지 하는 위치는 상의를 벗긴 다음 양쪽 니플선, 젖꼭지선을 이은 가운데 부분, 흉골이 만나는 부분에 심장 마사지를 합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가슴 앞에 있는 흉골 중 하 3분의 2 부분에 위치할 것입니다. 심장 마사지를 할 때는 양쪽 발을 일직선으로 쭉 펴서 몸 전체를 실어서 압박을 합니다. 힘차게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가슴을 압박해야 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질까 봐 염려가 돼서 천천히 하지 말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정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슴이 들어가도록 압박해야 합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압박해야 할까요? 또 몇 번이나 압박해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림처럼 일직선으로 양팔을 쭉 펴고 압박을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가 온 환자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마사지, 흉부 압박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심장이 다시 살아나 심장마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어도 심장 마사지뿐만 아니라 인공호흡도 해줘야 합니다. 심장 마사지, 다음은 인공호흡, 다음은 심장 마사지, 다음은 인공호흡 순으로 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장은 하트, 히아트로서 그의 걸작품, 조물주의 걸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 걸작품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오래 안녕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안녕을 위해 관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흡연자는 심근경색,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간접 흡연자도 발생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부정맥과 심근증을 유발하고 뇌졸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셋째,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가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고 등푸른 생선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는 오메가3가 풍성합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섯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합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게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경쟁적이고 성격이 강하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여덟째,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이런 질병들이 있다면 약물 변경이나 중단을 할 경우 꼭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받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트의 안녕이 지켜질 것입니다. 하트의 안녕을 소망하며 다음 강의는 당뇨병, 뇌졸중, 메르스, 사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